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리불순이라고 하면은 생리 주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생리 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 생리 기간에 이상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리를 이제 길게 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생리 기간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사실 생리 불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 생리 불순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생리 주기와 기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은 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난소에서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난소가 건강해서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균형 있게 잘 분비가 되고 조절이 되면 생리 주기도 일정하고 기간도 일정하고 양도 일정해야 되죠. 근데 생리가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원인으로 보면 이제 난소의 어떤 기능이 혼란이 올 때, 또 나는 난소 기능이 불안정할 때, 그때 보통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으로 올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도 2, 3개월 안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만한 어떤 원인들이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생리가 자꾸 이제 길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내막 증식증도 결국에는 보면 생리불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보통 자궁내막 증식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결국에는 난소에서의 호르몬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2, 3개월 내에 컨디션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리가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병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는 질환이 있을 때 보통 생리가 길게 나오는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 생리 같은 경우에는 그달그달의 컨디션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신체적인 피로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달이 생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그달에 뚜렷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은 감기를 심하게 앓았거나 몸살을 앓거나 요즘 이제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죠. 이렇게 이제 독감을 앓고 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달의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리가 좀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없던 생리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생리가 제때 끝나지 않고 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기가 빠르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패턴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보통 이제 한 달, 2달 정도 기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제 주기대로 컨디션대로 이제 회복이 되면 생리도 돌아오거든요. 근데 물론 그 출혈량이 너무 많거나 급작스럽게 많은 양의 출혈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검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리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의 정상적인 생리 주기 패턴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태가 반복이 되면 그럴 때는 어떤 이제 검진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좀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또 필요할 수가 있죠. 그 생리 주기가 길어지는 것도 생리 불순의 이제 영역으로 보는데 대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을 때 또 생리가 이제 길어지고요. 그 생리가 길어지는 상태가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무월경이 되고 심한 분들은 1년, 2년 이상 생리가 이제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통은 6개월 이상 생리가 안 나오면 또 조기 폐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주기가 길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본인 정상적인 생리 주기에 비해서 자꾸 길어지고 그 기간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원인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그때 대부분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